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제가 존경하는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인데요. 지금 뉴데일리의 칼럼을 쓰고 있는데 오늘 칼럼은 국민 이성의 호소 류근일 칼럼입니다. 제목이 또 탄핵 정변처럼 속아 넘어갈 건가? 이런 제목인데요. 부제목은 미디어들은 탄핵 정변처럼 선동하지 말라. 기회주의 상업 미디어들의 또 놀아나지 말자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선정적 매체들의 재난 상품화, 젊은이들이 숨졌다, 가슴 찢는 참사다, 명복을 빈다.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 미디어들은 탄핵 정변 때처럼 선동하지 말라. 미디어들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국민적 이성이 이 가능성을 자제시켜야 한다. 선정적 매체들은 재난을 상품화한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10만 명이 몰려드는데 경찰관 고작 200명 어쩌고. 그럼 그걸 가능성을 미리 알아서 경찰관 20만 명을 배치했어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미리 아는가? 대통령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경호 인력을 그쪽으로 집중한 탓에 사고가 났다. 이런 소리도 들린다. 병력을 일선에 집중시켰기에 후방에서 대란이 났다는 논리나 다름없다. 자규적인 화법이다. 광우병 선동으로 재미본 MBC PD 수첩 또다시 선동 본능, 사고 과정에서 당국이 잘못한 점을 제보해달라. 이런 선동적 고지를 했다. 삭제한 방송국 MBC PD 수첩도 있다고 한다. 당국 탓이라면 지난 6개월의 당국 탓이기 전에 지난 5년 동안 쌓인 당국 문재인 정부 탓이 더 크지 않았을지. 어쨌든 선동방송의 그런 제보 요청은 너무나 속이 빤히 드러나 보인다. 내 속을 모를 줄 아니? 이런 걸 두고 공작께서는 일찍이 소인이 한 거에 무소불위하다니 하셨다. 소인배가 할 일 없으면 무슨 짓이든 다 한다는 뜻이다. 주류 언론의 부안해동 가능성에 경고한다. 국민적 이성에 호소한다. 두 번 다시 탄핵 정변 때처럼 후딱 넘어가지 말자. 특히 메이저 언론들의 부안해동을 미리 경고해두자. 종편들은 촛불 때 종일 좌익 난동을 현장 중계하듯 방영했다. 그들은 뉴스를 전한 게 아니라 부르종 왕조 귀족이면서도 자코뱅당의 집권을 열심히 선도해준 꼴이 되었다. 극좌 혁명 앞잡이 노릇을 한 비좌파 매체? 저 죽을 짓 하는 줄도 모르는 바보들. 그들은 왜 그랬나? 좌익 세태에 주눅든 탓에 좌익 앞에서만 서면 한없이 작아져서 극우 틀딱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고. 386 대학생 때 이래 완전 극좌는 못 되어도 50% 좌파까지는 되고 싶어 했기에 좌익이 권세를 잡아도 살아남을 보험을 들어두려고. 더는 놀아나선 안 된다. 이래저래 그들은 이제 보수도 우파도 자유파도 아닌 기회주의 우왕좌왕 패거리, 이도저도 아닌 회색 분자들일 뿐이다. 경험은 인간을 가르친다. 지난 5년 동안 배운 자유인들은 더는 좌익 혁명군과 기회주의 미디어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놀아나지 않기 전에 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요. 명쾌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제 이런 사태만 터지면은 장사치들 나오죠. 주사파 장사치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주사파 장사치들의 놀아나는 미디어들이라는 겁니다. 메이저 미디어들. MBC가 여기서 대표적인 건데 이제 MBC 또 이제 시작했잖아요. 촛불 난동 때처럼 제보를 받습니다. 정부가 잘못한 거 뭐 제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선동하고 또 MBC가 이번에 30일 할로윈 파티 홍보를 해서 마치 조장한 꼴이 됐는데 조장해놓고서는 사고가 나니까 정부 잘못한 것을 뒤집어 까기 위해서 또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KBS, YTN, 연합뉴스 심지어 종편들까지 하루 종일 영상 틀고 뭐 잘못했다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상한 점들은 잘 안 따지고 그저 그냥 정부 쪽에 시안이 잘못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희생자들 안타까운 거 하면 이렇게 해주면서 하루 종일 이럽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정쩡한 사람들은 그래 윤석열 정부가 저거 치안 잘못해가지고 아까운 생명 150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광우병 난동 때 그 뇌송송 구멍탁 이러면서 쓰러진 소를 마치 매일 계속 보여주면서 미국산 소 먹으면 다 저렇게 쓰러지는 줄 알고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난동을 부려놓고 명박산성 쌓아놓고선 광화문을 그렇게 접수해놓고 촛불 난동 때는 또 어땠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쫓아냈잖아요. 이번 일로 윤석열 대통령 쫓아내려고 엄청 총력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지금 코너에 몰렸잖아요. 자기가 감옥 안 가기 위해서 뒤에서 부추길 거고 문재인을 따르는 문파들, 대깨문들 자기네들 주군인 문재인 감옥 안 보내기
위해서 때는 이때다. 벌써 좌표를 찍었잖아요. 연변족들, 조선족들 사이트에 총동원령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고가 난 다음 날 새벽에 총동원령 이때다. 윤석열 탄핵으로 가자. 이렇게 총동원령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연변족 뛰어나오죠. 주사파 뛰어나오죠. 민노총 뛰어나오죠. 자, 북한은 요때다 하고 촛불 때도 그랬잖아요. 난파 방송이 그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대요. 합류해라. 조장하라 이렇게 계속. 그다음에 중국인 유학생들 8만 명인가도 그때 막 다 집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또 뻔하죠. 중국인 유학생들 뒤에서 조정하겠죠. 누가? 중국 당국이. 중국의 간첩 같은 그런 세력들이. 중국의 간첩들도 있습니다. 간첩이라는 게 무슨 뭐 북파 공작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 포섭하고 약점 잡아서 그들을 영향권 내에 두고 그다음에 산업 스파이처럼 우리의 IT 기술 같은 거 뽑아내고 이런 스파이들을 간첩이에요. 나와 있어요.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중국은 돈 많은 나라니까. 윤석열 정부는 중국 입장에서는 안 좋은 정부죠. 문재인 정부가 좋은 정부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됐으면 좋은 정부가 됐는데 이재명이 안 됐으니까 윤석열 정부는 중국보다는 미국 한미동맹에 우선시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정부죠. 그러면 빨리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선동하는 겁니다. 중국 유학생 동원, 연변족 동원, 중국인들 동원. 북한 입장에서는 때는 요때구나. 혼란 상황을 만들어야 북한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러면 찬스를 볼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저것들이 무너지면 땡큐지. 자기네들이 핵무기 안 쓰고 저들이 막 자중질환해가지고 촛불 난동에서 윤석열 꺾어내리고 그다음에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이러면 자기들은 땡큐야. 그러면 슬쩍 손 안 대고 코풀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조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촛불 난동 때 그렇게 조장했잖아요. 지금이 찬스라고 보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언론들 좌파 언론뿐만 아니라 조중동까지도 유근일 선생은 지적을 하는 게 조중동은 왜 그러냐. TV조선 채널에 이런 데는 방통위에 꼭 잡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중동이 좌파에 기댄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도 살아남기 위해서 소인배 미디어로 치부하네요. 유근일 선생. 딱 맞는 말입니다. 지네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농지필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 전략, 회사의 영업 방침, 회사 돈 벌기. 그래서 이 정권 저 정권 넘나들면서 파도 타기 하면서 돈 벌기, 영역 확장하기. 찍히면 안 된다. 좌파에도 찍히면 안 된다. 이거. 부정선거 보도하는 매체 봤어요? 안 하잖아요. 취재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도 그저 계속 이거 틀어져 끼고 앉았어요. 여주에 이상한 것들 이런 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한 것들 저는 뽕평에서 몇 번 했는데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상하게 맞습니다. 저들은 반대로 그렇게 조장을 해놓고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반대로 이상한 걸 집중 공격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사고가 무슨 정부가 조장을 해요? 사진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작년에 또 이만큼 나왔어요. 비슷하게. 근데 그때는 경찰이 별로 없었어. 이번에 경찰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경찰이 있다고 뭐 사고 안 나고 경찰이 없다고 사고 나나요? 어쩔 수 없는 사고도 있고 물론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았을 거지만 그거야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죠. 그 이제부터도 제도를 잘 마련하면 돼. 그럼 그 여야 마찬가지고요. 정치는 여당만 했습니까? 민주당은 법 만드는데 제도 만드는데 자기네들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 몇 달 안 됐어. 이런 제도 잘못 만들고 5년 동안 뭐 했어 문재인 정부는. 그 정부 탓하려면 문재인 정부 탓해야지. 이제 들어선 게 5개월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또 쏘가나무가 안 됩니다. 탄핵 정변처럼 또 탄핵을 윤석열 탄핵에 신호탄으로 올리고 총집결령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중고등학생까지 내리고 아예 대놓고 이번 토요일부터 촛불 집회를 이태원 사고 추모 집회로 연다고 합니다. 세월호가 연상됩니다. 이태원 어린 학생들이 어린 청년들이 죽었다 이러면서 촛불 들고 이제 난동을 부릴 겁니다.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당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당했지만 이번엔 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역공을 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정신 차립시다. 유근일 논설위원회 아주 명쾌한 논설인데요. 우리는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왜 그랬나? 장사꾼들이고 요걸 찬스로 노리는데 여기에 멍청하게 당하면 당한 놈들이 바보다. 국민의힘은 자격 없는 정당이고 국민의힘은 또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원 가입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에 당원이 되셔서 당비 1,000원씩 내셔서 핵심 당원, 책임 당원이 돼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당대표를 뽑고 여러분들이 당론을 좌지우지해야 됩니다. 당원 가입하시죠. 지금 이때입니다. 당원 가입하십시다.
저는 했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당원 가입 아무데도 안 했었는데 이번에 했어요. 이준석 사태 나는 바람에 했어요. 당원 가입합시다. 유승민이 설치고 나왔잖아요. 이상민 장관 당장 파면하라. 그리고 민주당 사람인지 정의당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쪽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더해. 이재명보다 더 세게 나오더라고요.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당원 가입하십시다. 우리가 주인이 돼요. 당원에. 우리가 주인이 됩시다. 또 놀아날 줄 알고 절대 이번엔 못 놀아나. 유승민 이준석 또 나왔어요. 사고를 미연하는 4가지 방책이나 뭔가 이걸 찍어내놓고 유승민, 이준석, 민주당 애들 이재명 살판 났다고 다 합세해서 누구 몰아내기? 윤석열 몰아내기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배신자들 유승민 등 배신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기에 민주당 애들하고 합세했잖아요. 이번에 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몰아내기에 민주당하고 또 합세하려고 이것 배신자들 나옵니다. 절대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당원 가입합시다. 우리가 잡읍시다. 예, 다 가입합시다. 지금 당장 가입하세요. 쉬워요. 간단해요. 국힘당 당원 가입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에 치면요. 이게 나와요. 거기 이름 적고 주소 적고 몇 개만 적으면 돼요. 지금 하십시다. 지금. 그리고 추천인단 비워놓으면 안 돼요. 추천인단에 비워놓으면 이준석, 유승민 때문에 가입한 줄 알고 걔네들이 역공작 펼쳐요. 안 됩니다. 쓸 사람 없으면 이봉규 이름 써주세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이름 쓰고요. 지금 가입합시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나쁜 놈들. 야, 이놈들 봐.